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 가르치고 있는 이제 아이비쌤이고요. 일단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뭐 이력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출강하는 모든 학원마다 거의 1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메가스터디에서 그 제2의 현우진을 찾아라 이러면서 강사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1등으로 이제 돼서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전문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은 파고다에서 토익 대표 강사로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강의평가 1위, 그리고 목동 CNC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강사가 한 20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강의 최대화 수강생을 고용하면서 강의평가 1위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결론은 뭐냐면 강의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실력만큼은 제가 이 과천에서 가장 영어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같은 경우도 제 수업은 일단 최상위권 아이들도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은 수업이고요. 5등급짜리 애들이 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얻어가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거는 제 이제 비법이니까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모의고사 점수 올리는 거는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5등급에서 뭐 3등급, 3등급에서 1등급 굉장히 많이 점수를 올린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애들이 각 등급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지 점수가 오르는지도 저는 굉장히 잘, 그러니까 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잘 집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다 이제 제공을 해줄 거고요. 자, 그거는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영어 1등급, 이 수능 1등급 같은 경우에는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애들이 상대적으로 영어를 좀 만만히 봐요. 90점만 넘으면 되지 뭐. 하지만 사실 90점 받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등급 놓치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고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면 100점을 줍니다. 근데 이제 2등급을 받게 되면 그 밑에부터 감점이 들어가요. 제가 이제 연대 예비번호 1번을 받았는데 걔가 떨어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단지 한 2등, 뭐 4점, 5점? 이게 별로 안 중요해 보여도 막상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등급하고 2등급에 있어서 그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상위권 대학을 좀 가고 싶다면 영어 1등급은 반드시 받아줘야 돼요. 2등급 받아서 잘못하다 재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영어에서 2등급 이하를 받으면, 2등급 이하를 받으면 좀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뭐 때문이냐, 국수탐에서 추가 점수가 필요해요. 그럼 영어 1등급 받는 게 쉬울까요? 국어 1등급 받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영어 1등급 받는 게 노력 대비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좀 빨리빨리 잡아두면은 3학년 올라가서 훨씬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2학년 때 좀 1등급을 안정권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 한 과목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수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변수가 좀 크기 때문에 등급 받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점수 구조가 다 다를 테니까 지금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커리큘럼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고2 모의고사인데, 자, 고2 모의고사 점수가 1등급이 나왔다. 자녀분이 고2 이번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1등급이 나왔다? 네. 지금 한 2분, 3분 정도 계시는데, 고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랑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국어 해석을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한데,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국어 해석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새 애들이 또 문해력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글 자체를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고 정답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고2 모의고사를 그리고 고2 6월 모의고사 이번에 엄청 쉬웠어요. 엄청 쉬웠기 때문에 거기서 1등급 받은 것보다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작년 수능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한번 풀려보신 다음에 거기 점수가 3개를 합쳤을 때 뭐 100점에서 90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일단 요 단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점수를 합쳤을 때 100점에서 지금 90점이 나온다. 고3 거를 풀었을 때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어보다는 일단 국수탐의 점수 비중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영어가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수학이 3, 4등급이 나온다. 그럼 수학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근데 내가 이제 국수탐도 정말 안정적으로 한 2등급 이렇게 잘 나오고 영어도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100점, 90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감 정도만 유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2 모의고사는 안 돼요. 보통 이제 고2 모의고사 90점 나오면 고3 거 보면은 80점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작년 수능 이제 6월, 9월 평가원 3개 합쳤을 때 80점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살짝 불안한 단계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2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이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를 하셔서는 안 돼요. 얘네들은 해석하고 단어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논리적인 구조가 아직 머릿속에 완벽하게 잡히지 않아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 구조가 어떤 거냐면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능 지문의 논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깊은 산소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다가 빈칸이에요. 빈칸인데 집에 그냥 간다? 물만 먹고 간다죠. 그럼 둘 중에 뭐 고를래 그러면 그냥 독해가 되는 애들은 집에 그냥 간다 고르는 애들도 있어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집에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논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질문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누가 와서 옹달샘을 먹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정답도 누가 와서 먹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물만 먹고 간다요.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를 잡기 위해서는 그 단순히 한 2, 3개월 가지고는 좀 힘들고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좀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는 친구들이 영어 베이스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경우는 점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애들은 바로 뭐 3개월 만에도 바로 이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주 1회 반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최상위권 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논리 구조를 좀 빨리 잡고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가서는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국수탐 이런 데 신경을 쓰면서 영어 좀 빨리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감 정도만 유지하는 정도로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 그리고 6월, 9월 모의고사 합쳤을 때 79점 이하다. 그러면 3등급 이하인 거잖아요. 그럼 3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양적인 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1, 2등급 받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 영어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거나 영어 리딩 자체에 그렇게 좀 부담감이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3등급 애들 자체는 뭐 내신 때 문법은 좀 열심히 했을지라도 독해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모의고사 한 해분 시간 안에 다 푸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양적인 거를 정말 많이 늘려줘야지 나중에 논리적인 부분까지 같이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문 해석도 구멍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해석의 어떤 디테일한 교정들도 좀 필요하고 단어도 분명히 헷갈리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외웠다고 하지만 지문에서 이게 무슨 뜻이었지? 이러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2회 정도는 해줘야 돼요. 영어를 주 1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숙제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면서 일단 지문의 양적인 접근을 늘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는 손 안 들게요. 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저는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아까 이제 1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논리, 1, 2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논리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논리 구조 위주로 수업을 하고 모든 수업에 이런 식으로 숙제가 나가는데 저는 사실 애들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안 믿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제가 그냥 모의고사 한 회분 숙제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뭐 거인의 어깨 거기 학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고3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지문 숙제로 나눠줄 때 한 페이지에 한 지문 이렇게 갖다 놓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모의고사 아시죠? 이렇게 좀 긴 종이에 지문 한 6개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시험지가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건 잘 풀어요. 잘 풀고 자기가 모르는 단어 찾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왜 틀렸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최상위권 애들은.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고 과정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한 페이지에 한 문제 넣어놓고 자, 이 지문의 주제를 자기의 언어로 요약하게끔 시키고요. 그리고 해설지와 비교해서 내가 놓친 포인트를 스스로 쓰게끔 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저밖에 못해요. 이거 문제 저밖에 못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해설지도 한 장 정도의 분량인데 해설지에 이 지문에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지 문장별로 해설이 직접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은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도 수업을 하지만 저밖에 없어요.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이 지문에서 어떤 사고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논리 구조를 놓치는 게 없는지 자기가 풀었을 때 놓친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몰랐던 단어도 이렇게 쓰게끔 정리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시키고 뭐 그냥 가져가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꼼꼼히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면서 얘가 정말로 이 지문을 성의 있게 풀었는지 제가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개별적인 코멘트를 적어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타 강사들보다 애들이 숙제를 완료해오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 이제 메가에서 수업할 때 국어쌤이 선생님 애들 숙제 잘 해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 굉장히 잘 해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수업 듣는 애들인데 국어 수업은 숙제를 애들이 잘 안 해온대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오고 제가 코멘트 써주는 게 이제 좋으니까 애들이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능동적인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 풀라고 하면은 문제 풀잖아요, 애들이. 그럼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채점까지만 해도 양반이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3번 골랐는데 정답이 5번이야. 그럼 그냥 틀렸네? 다음. 이러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 태반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바로 잡아주고자. 근데 애들이 진짜 몰라서 못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다 꼼꼼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수업이 2등급 목표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지금 잘못 들어갔는데 1등급 목표반이 있고 그 다음에 최상위권반 일요일날 주 1회반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수업들이 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등급 목표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지금 3등급 이하인 경우 그런 아이들이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고3 지문으로 바로 넘어가면 양적인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해석 자체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천천히 고2 기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2 기출부터 꼼꼼하게 해석을 해나가면서 양적인 거를 제가 많이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등급 목표반인데 이제 주 2회 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빈순삽 유형이라고 이 수능 영어에서 킬러인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빈칸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문제만 집중적으로 고3 지문으로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고3 지문은 보통 이제 6월, 9월, 수능 이렇게 딱 3개거든요. 가장 수능하고 유사한 지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주간지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 검사하는 거 주간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문제풀이 능력을 좀 업시켜 줄 거예요. 근데 이제 2등급 목표반 같은 경우는 주간지에도 해석 숙제가 좀 들어가요. 해석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눈여겨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최상위권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뭐 1, 2등급 정도가 고3법 풀었을 때 나온다. 근데 그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저는 수능 영어 보면 저 이제 외국에서도 살다 오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되게 잘해서 수능 영어 보면 1등급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맞게 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게 풀고 있는 건지 한번 개념을 좀 정립을 하거나, 나는 좀 방학 때 영어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나서 문제 푸는 걸로 좀 끝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일요일 날 있는 주 1회 반 수업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3 기출 중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오답률 탑5 안에만 드는 것만 제가 풀 거고, 그리고 이번 EBS 수능 특강에서 수능에 가장 출제될 만한 유형들만 골라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거라 좀 지문 난이도 자체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네. 자, 그리고 뭐 제 컨텐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 제작으로 주간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제가 이제 코멘트 다 이제 상세하게 적어서 애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자, 그리고 단어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단어가 좀 특이한 게, 저는 애들이 그 주차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지문 속에서 저랑 같이 풀게 되는 그 지문에서 마주치게 되는 단어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단어만 그냥 외워라 그게 아니라 애들한테 그 주차에 보는 단어들은 애들이 주간지랑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같이 푼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암기를 했으면 그거를 지문에서 다시 마주치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도 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통과 못하면 당연히 재시험 봐야 돼요. 단어는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 기출로 수업을 하는 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석을 꼼꼼하게 교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해석 숙제한 거 보고 지금 뭔가 얘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전혀 이제 구문 분석이 좀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클리닉 따로 불러서 교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간지 숙제한 거 보고 얘가 사고 과정을 어디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점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으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 풀게끔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뭐 이렇게 있고요. 저는 지금 고2 아이들 맡아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지만, 제가 이제 내년에는 그 친구들 저랑 같이 수업 들은 친구들 끌고 가서 이제 고3까지 쭉 이어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거까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내신 때는 내신 대비는? 네, 내신 때는 내신 수업을 하고요. 방학 때는 이제 제가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신 대비 선생님이 계시나요? 내신 대비 때는 아마 다른 선생님이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수능만. 그러면 그 네. 시간도 바뀌나요? 내신을 만약에 해야 되는? 내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원장님께서. 그게 어느 학교? 과천고 예를 들어. 수능을 하는 학생들은 남을 거고요. IB 선생님한테 남고, 네네. 내신을 하는 학생들은 내신 기간 동안 지정해요. 시간은 같은데 다른 교수 내신. 네,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